대학 졸업하고부터 10년 이상을 대학원에 재직했어요. 제 쓸데없는 스펙이었다고 생각되시는 어떤 분야에서는 어떤 스펙이 필요하다. 똑같이 일하면서 학벌 때문에 손해본다는 거는 안녕하세요. 주간 잡잡잡입니다. 오늘은 스펙 하는데 그 스펙에 대해서 헤드헌터 입장에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대표님, 스펙이 뭔가요? 뭐 스펙이라면 한 사람의 어떤 이력서상에 기록된 그 사람의 팩트죠. 예를 들어서 뭐 학교, 학력에 대한 내용, 뭐 경력에 대한 내용, 자격증, 토익 성적 뭐 이런 그 사람의 업적이라고 할 만한 것들의 총칭. 이걸 보통 스펙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스펙들을 이 나이에는 이런 스펙을 쌓았으면 좋겠다. 저런 스펙을 저 직급에는 쌓았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나눠서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직급별로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어떤 직무별로 요구하는 스펙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제 자격증도 그렇죠. 그러니까 실무 경험이 있어야 딸 수 있는 자격증도 많이 있거든요. 예. 특히 뭐 요즘은 국내 공인된 자격증이 아니더라도 구글이나 이런 쪽에서 주는 자격증도 있잖아요. 그런 직무별 자격증이 중요하죠. 요즘 이력서를 보면 굉장히 놀라는 게 특히 신입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격증이 저희 스펙들이 많아요. 좋죠. 저희 때랑은 뭐 비교도 안 됩니다. 네, 영어도 너무 뭐 잘하고. 이게 정말 다 필요한 가끔은 그런 의문도 들거든요. 땀들도 다 하니까 안 하면 빠지니까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방향성이 없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거의 업무랑 관련된 쪽도 아닌 스펙들도 쌓여 있고 뭐 이런 네.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예, 방향성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본 이력서 중에 이런 이력서가 있었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만 3군데 다니고 박사과정까지 하고 대학 졸업하고부터 10년 이상을 대학원에 재직했어요. 유학도 갔다 오시고. 근데 박사는 못 땄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저에게 이력서를 보내왔어요. 어디 제가 갈 만한 데가 없겠습니까? 아무 생각도 일반 회사에서는 별로 좋아하는 스펙이 아니다. 이분은 공부하셨던 분이지 실무 경험이 없으니까. 네네네. 저희 가방끈은 긴데 예. 실무 경험이 없고 스펙만 가지고 계신 분이죠. 이런 분들은 뭐 기업체에서 좋아하지 않죠. 실무 경험이 가장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실무 경험을 쌓으려면 자기가 뭐를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뭘 하고 싶은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기 성찰이라 그럴까? 남들 다 하니까 우르르 몰려가서 하는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스펙을 쌓을 때도 보면 실무랑 좀 연관된 스펙을 쌓는 게 맞는 거죠. 요즘은 스토리텔링을 좋아하니까 스토리가 있어야지 좀 먹힐 수 있겠죠. 우리 솔직히 그냥 딱 까놓고 얘기해서 되게 쓸데없는 스펙이었다고 생각되시는 요즘 영어 관련해서 대학생들이 사회생활 시작하는 소년반들 보면 토익 점수들 다들 엄청 좋아요. 970점, 뭐 980점. 성적이 좋으면 영어를 잘할 가능성은 더 커지겠죠. 겉으로 드러나는 성적은 좋은데 막상 영어를 하는 걸 보면 이게 잘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생각으로 영어에서 진짜 많이 떨어지잖아요. 제가 옛날에 회사 생활할 때 미국 그 교포 출신이 있었어요. 네. 초등학교 때 유학 간 케이스인데 토익 한 800 초반대밖에 안 나와요. 그분은 거의 영어 네이티브거든요. 네. 근데 국내에서 대학 졸업하고 온 한 친구는 975점 맞았어요. 누가 더 영어 잘해요? 전자가 잘하거든요. 저는 토익을 잘하는 거예요. 예, 그 시험만 잘 보는 분이에요. 그런 것보다는 실무에서 적용 가능한 그런 스펙이어야 또 되죠. 업무용 영어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신입인 경우는 뭐 사회가 그 점수를 요구하니까 예. 어쩔 수 없이 하는 측면이 있는데 현역으로 들어가신 분들도 그런 쪽에 좀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 경력 사원인 경우는 뭐 실제로 인터뷰하면서 영어도 시켜보고 기획서도 한번 써보게 하고 자기가 했던 포트폴리오도 받아보고 하면서 실무적인 영어를 점검을 많이 하거든요. 그거 할 시간 있으면 차라리 좀 더 좋은 입문적인 책을 읽든지 이게 더 좋은 효율적이지 고민인 것 않을까. 같습니다. 그러면 꼭 필요한 스펙은 업무별로 어떤 분야에서는 어떤 스펙이 필요하다. 전직을 할 경우에 네. 이직이 아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 말고 다른 업무를 도전하고 싶으면 그 관련된 자격증을 공부를 하시든지 그건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나 회사에서 주는 거면은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업계에서 가장 유행이 그렇죠. 되거나 필요하거나 선호한다고 나온 자격증 보면 국가 자격증이 아닌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직을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력서상의 자격증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셔서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은 우대합니다. 이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스펙은 많이 쌓을수록 좋은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재무회계 책임자다. 근데 나는 공인회계사 자격증 있는 책임주다. 그러면 크레딧이 올라가잖아요. 업무별로 필요한 스펙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R&D 쪽이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뭐 석박사죠. 일반 영업 포지션이다. 굳이 뭐 석사 아니어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학부가 잘 못 들어본 대학을 나오셨거나 아니면 이제 전문대를 나오셨는데 어느 정도 규모 있는 회사를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사실 학벌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신 분들은 좀 뭐 보강하시는 게 나아요. 똑같이 일하면서 학벌 때문에 손해본다는 거는 단지 네. 10대 중반에 네. 공부를 안 했다는 이유 하나로 네. 20년 후에 네. 그것 때문에 손해본다는 게 얼마나 아니, 임원을 다실 때도 그런 부분이 다시 한번 검증이 되잖아요. 임원들 보면 다들 스카이 출신에다가 학벌들이 좋잖아요. 그분들이 일을 잘해서 그 자리에 오른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사회가 네트워크 사회이기 때문에 내가 좋은 대학 나왔으면 잘 나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대기업에서 그런 사람들을 승진시키고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좋은 대학을 간다는 거는 내가 훌륭한 교수 밑에서 공부를 한다는 것도 있지만 내가 좋은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하고 스펙 쌓아서 유치원부터 강남에서 예, 보내자는 저기 가성비적인 측면도 따져봐야 돼요. 유치원에만 예. 돈 붓다가 정작 대학 갔을 때 돈 떨어져서 지원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총알이 얼마인가를 좀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내 예. 부모죠. 네. 그래서 스펙은 많을수록 좋다. 근데 스펙의 방향성이 중요하다. 겉으로 다는 자격증이 다가 아니다. 거기에 실무 경험이 뒷받침돼야 그게 사회에서 필요한 스펙이라는 거죠. 스펙도 그냥 스펙을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스펙을 쌓아야 되는 거죠. 오늘은 스펙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스펙을 쌓을 때도 마찬가지로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스펙 중에서 어떤 스펙이 가장 유용한지를 잘 판단하셔서 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잡잡잡은 이상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이슈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